LG화학을 2차전지로 보세요? 기초화학, 정밀화학, 화학 쪽으로 보세요? 삼성전자는 9만 원대까지 10만 전자까지 넘어가려면 중요한 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고체화 같은 거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LG화학 오늘 좀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LG화학 51만 1,000원에 들고 계시대요. 네. 비중은 29%라고 하시는데 물타기 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물타기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LG화학. LG화학을 2차전지로 보세요? 화학 쪽으로 보세요? 화학이 더 크기는 한데 2차 전지로 사실 시장에서는 인식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요? 시장의 인식은? 네. 그런데 네. 제가 왜 그렇게 질문 드렸냐면은 2차전지에 대한 생각으로 많이 가득했던 이 종목이 지금은 화학으로 접근해야 돼요. 화학으로 왜 봐야 되냐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나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에 대한 성격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내놔요. 뭐 정부 투자 지원도 해줄 것이고 그리고 뭐 가스전 아니면은 뭐 오일 그 시추에 여러 가지 시추량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인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유가가 공급에 대한 확대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유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 분위기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유가 가격의 조정이 화학주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정유주들이 이미 고개를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회가 끝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경기 부양 정책이 지난 11월 달부터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2월 달에 나왔던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화학주들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LG화학에 대한 현재 위치도 그런데 얼마 전에 롯데케미칼 움직이는 것들 한번 보시면은 야, 이 무거운 종목이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상승세에 대한 모습들 장대 양모도 나오고 했던 이런 것들 보면은 화학주들 사놨다. 대한유화라든지 아니면은 삼양사라든지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저는 뭐 LG화학은 이제는 화학 소재로 해서 또 경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유가의 가격의 공급에 대한 늘어나서 유가 가격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세로 인해서 수요는 여전히 좀 구멍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중국에서의 원유 수입액이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늘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제조업에 대한 산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2월 달에 있었던 경기 지표들 다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양의 효과가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때 계속 경기 부양차 내놓은 것들이 효과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앞으로 뭐 더 계속 따져보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화학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바닥 지지하고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LG화학 같은 종목들을 신규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네. 음... 근데 너도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네.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잘 안 사긴 해요. 저는 안 사는데 이유는요? 성향이 저요? 달라서? 네, 성향이 좀 달라서. 네. 2차 전지 핫할 때 그때는 봐야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얘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차라리 먼저 사거나 2차 전지 파트가 아니라 좀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저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시장 경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 네. 그냥 척도 풍향계로 보는 거지 뭐 직접 사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저처럼 매 시간 총각을 다루면서 주식을 보시기보다는 뭔가 좀 우직하니 방향성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 방향성 이제는 돌아설 수 있다라고 제가 조언해드리면은 뭐 이제는 볼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LG화학은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길게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화학주들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도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 보면 일단 뭐 확인해 가면서 뭐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종가상 59,000원 지지하면 불타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삼성전자 불타기. 지금 삼성전자가 갈 때는 맞아요. 왜냐면은 저는 일찍이 배경은 너무나 좋았는데 뭔가 좀 언제부터 갈까에 대한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줄 만한.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코스피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 보시면은 지금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세 추세거든요. 네. 근데 이 물량들이 지금 현재 숫자만 보면은 1조 3천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물량의 대부분이 지금 삼성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해서 이제 이게 좀 가려운 데가 긁어지고 있고 이제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위치는 지난해 연말이든 연초이든 항상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예상하는데 이제 시기는 시기상조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6만 전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GTC 2025 때문에 삼성전자 그저께 올랐다라는 뉴스 나왔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은 GTC 2025는 삼성전자에게 아주 기대찬 이벤트는 아니에요. SK 하이닉스가 더 좋지.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이미 구운응선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HBM3 이 모델 8단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12단 통과, 이거는 당장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8단도 사실 진입 장벽이 SK 하이닉스 선당 물량이 훨씬 더 큰데, 삼성전자 노릴 거 없고, 다만, GTC 2025를 통해서 블랙웰 울트라 또 루빈 공개하고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HBM에 대한 D램에서 HBM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환경 그러면 마진이 좋아지잖아요. 네. 반도체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월달, 3월달에 고정가, 현물가가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레거시 반도체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삼성전자의 가장 큰 먹거리인데 이제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예상보다는 턴어라운드가 한 달, 두 달 더 빨라졌다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분위기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봐야죠. 주가가 많이 빠진 것에 대한 V자로 올라오는 시장을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서서히 올라오는 U자형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U자형의 끝이 지난, 예를 들어서 9만 원대까지 간다? 이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삼성전자는 9만 원대까지 10만 전자까지 넘어가려면 중요한 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AI 칩에 대한 자체 칩 개발에 대한 소식이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내놔야 돼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것들이 따라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바닥이고 돌아서는 업황 기대감 살아있다. 네. 불타기도? 불타기도 괜찮은데 보통 이런 거는 그냥 천천히 사도 되니까. 굳이 뭐 지금 구간에서 네.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네, 그냥 천천히. 삼성전자 단타 치려고 매수 맥점 잡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음봉에서 사면 되잖아요. 하다못해 어제 음봉 샀으면 오늘 플러스인 거고 오늘 플러스였다가도 혹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음봉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큰 틀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그런 시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질문이 있었는데 ABL 바이오 지금 신규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있으면 이제 그 모멘텀이 바로 코앞에 있거든요. 얼마 네.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것 같던데 예전에 이 주가가 참 많이 밀렸을 때는 사도 됐다. 신고가 위치 도달할 수 있다. 왔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종목은요, 양봉에 사는 게 아니라 음봉에 살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초록 공개하고 나면은 모멘텀을 또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폐합 학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암학회, 미국의 암학회 예정 일정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사실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DC 플랫폼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 모멘텀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도 움직일 때는 이런 종목들은 꼭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알테오젠도 주가가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음봉에 사라. 음봉에 산다. 네. 오늘 말고 음봉에 또 네. 모멘텀도 임박했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좀 어떻게 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가 한 열흘 사이 동안에 흔들렸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시장이 좀 고민이 되고 흔들릴 때는 우리가 보통 눈을 돌리는 게 바이오, 컨텐츠 이런 종목들 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알테오젠 최근에 뉴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바이오 제약군들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유럽 폐암학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사실 4월 30일이긴 한데 4월 달부터 이제 암학회 시즌이다 라는 이야기, 또 초록 공개 일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바이오 종목들 움직임 괜찮다고 봐요. 특히나 최근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주목을 보시면은
한때는 2차 전지 종목, 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좀 뒤섞여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코스닥 보시면은. HLB, 코론티슈진, 삼성당제야, 휴제, 리가켄바이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보로노이 반이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상위에 대한 결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는 이제 곧 있으면은 바이오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켓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은 재료가 살아있겠죠. 또 관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타점하고 대신에 키워드의 트렌드는 있어요.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요. 개별적으로 임상이 언제 임박한다? 이거 알아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미래 기술 쪽으로. 그러니까 진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쪽으로 뭐 ADC를 부른다든지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좀 미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만 원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평단가가 26,00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시네요. 아, 이거 움직임이 네. 심상치는 않아요. 원전 쪽. 네, 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제 쏘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요거는 네. 느낌의 근거는요? 느낌이 근거요? 네. 이게 뭐 전력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유럽 쪽인데요. 유럽 쪽이 원전 쪽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포인트를 만들다가 이제 열어주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유럽 쪽 관련해가지고 원전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우려는 아닌데 그게 이렇게까지 뭐 몇 단계를 쿠션을 매겨서 시장이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DOE 에너지 관리하는 쪽에서 우리나라 약간 민간 국가 그거를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관련된 그 기술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것 때문에 약간 민간 국가를 이제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압박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것까지 시장이 막 반영을 하고 쿠션을 매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빼고는 뭐 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꾸물떡꾸물떡 거리잖아요. 네. 꾸물떡꾸물떡 거리잖아요. 안 빠지고. 작은 재료나 이슈들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는 뭐 시점 고점 한번 좀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봉보다 주봉 되게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네. 주봉 너무 이쁘죠. 네, 주봉 너무 이쁘죠. HLB를 질문을 주셨는데 HLB 일정 매매로 5% 보유 중이라고 하세요. 비중. 현재 2% 손실 중인데 기다리는 소식이 나오면 온 세일이 될까요? 아니면 급등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밤인가요? 21일? 한국 시간으로 21일인가요?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FDA 승인이 나오면은 세론이 될까요? 아니면은 기다렸다 이러면서 급등이 나올까요? 승인 나오면 한번 그래도 HLB인데 랠리 한번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번입니까? 이게 도전이. 여기 한번 그랬었을 거고 여기 그랬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승인되면 세로는 아닐 것 같고 네. 세게 한번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최소 직전 고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그때 또 이건 진짜 알 수 없는 흐름이죠. 이건 진짜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코멘트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FDA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뭐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이거 있는 약간 사람도 저기 없죠. 그거잖아요. 네. 복권? 복권? 복권 같은 거. 로또 같은 거다? 로또 같은 거. 알겠습니다. 네, 진짜로. 그때가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뭐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뭐 기대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번에도 안 되면 쏟아질 수는 있죠. 몇 번째입니까 지금? 그렇죠. 몇 번째고 그리고 진양권 회장님께서 되게 세일즈를 계속 하시는 그런 거여서 저는 다른 바이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바이오. 다른 바이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가시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거 하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45,7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대요. 비중은 15%라고 하시고
유리기판 전망 좋다고 하는데 영 힘이 없는 것 같아서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45,700원 피랩틱스. 오늘 좀 유리기판 주들이 별로 힘은 없어요. 저는 유리기판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네.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피롭틱스는 2차 전지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같은 거다. 2차 전지의 전고체와 같은 거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시장에 기대감이 있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에 대한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번에 뭐 오늘 좀 빠지는 건 젠스당 CEO가 유리기판 들고서 이제 한마디 해주기를 바랬던 건데 네. 뭐 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하고 유리기판에 대해서도 뭐 별 이야기 없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서도 뭐 딱히 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데, 근데 언제든지 요거는 흔히 말해서 형님들이 붙어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뭐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 뭐 기업 한두 군데들에서 뭐 코멘트가 나와도, 또는 뭐 젠스당 CEO가 진짜로 뭐 코멘트를 하면 다시 한번 불을 끄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제 상식에선 아직 먼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네,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까다롭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 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재료가 없으면 질질질 흘러내려서 한 35,000원, 60일선 정도까지는 확인하고, 네, 다시 뭐 여기서 뭐 뉴스가 나오든 재료가 나오든 그런 자리에서 아마 플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기는 애매하죠. 차라리 제가 그냥 선호하는 자리들은 그냥 주요 이평들 뚫어내는 자리들, 네, 뚫어내는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뚫어낼 때, 또는 그냥 직전 고점 뚫어낼 때, 지금은 시세도 나왔고 이 구간에서는 더 강한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이 주식 매수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망 좋다는데 왜 그러나요? 라는 거 자체가, 전망 좋다라고 되게 많이 이곳저곳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망이 좋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와야 뭐 또 매매해볼 만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질문을 주셨는데 15% 손실 중이라고 하세요.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오늘 좋은 리포트도 나왔는데 영 못 가네요. 더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LS 일렉트릭 비중이 40%인데 추가 매수도 더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비중 되게 많은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LS 일렉 괜찮게 보거든요. 네. 근데 LS 그룹에 대한 이제 노이즈들이 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일렉이랑 LS 일렉 보면은 LS 일렉이 그 오늘이랑 리포트도 그렇고 최근에 뉴스들 보면 확실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랑 현대 일렉보다는 조금 더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주가는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일렉은 조금 무거운데 L일렉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 근데 추가 매수는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기다려볼 수는 있으나 추가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네. 보시는 걸로. 그리고 LS그룹에서 저는 LS 마린 솔루션? 요거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 넘어갔는데 거래량 별로 없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좀 보고 있어요. LS 마린 솔루션. 네, 해저 케이블이랑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 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고 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도 않고. 근데 요거 진짜로 한 12,000원대까지 내려와 주면은 저는 요 기업을 조금 더 보고 메리트 있다. 있게 보고 계시네요. 가격이 한 12,000원, 10,000원대 내려와 주면,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이 야 저거 12,000원, 10,000원 안 가, 가도 안 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그쵸. 저 개인적으로는 L일렉보다는 요거 조금 좀 스터디해서 좀 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렉보다는 LS 마린 솔루션을 더 보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테슬라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 구간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좀 더 기다려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비중 40%. 테슬라요? 네. 테슬라 지금 구간 기다려볼 만할까요? 지금요? 지금 뭐 기다려야, 여기서 손절하는 거는 여기서 손절하는 건 의미가 크지는 않을 수 있는데, 테슬라 이거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거 계속 말씀드렸었던데 굿모닝 월가 하면서 삼각수렴 돌파할 때 여기서는 매수 플레이인 거고,
그다음에 이거 상승하려면 여기 깨질 때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매도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때는 그리고 이건 추세대 하단으로 하락 추세대가 겹쳐 있다. 그래서 이거 깨지면은 더 추가적으로 급락 나올 수 있는 여기 갭 메꾸는 흐름이다라고 해서 지금 갭까지 메꿨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락 추세 단기적으로는 못 돌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월 달이랑 그다음에 3월 달 그 뭐 이제 중국 판매량 뭐 나오는 거 체크는 하겠지만 확실히 돌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아침 방송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테슬라를 투자를 하는 포인트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부서에서 나오면 그때 보겠다. 이 얘기를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은 좀 필요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